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그 사건을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쩍번쩍하죠? 구급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소방대원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거기 저 등산 입구를 프레시까지 손전등까지 비춰가면서 보세요. 응급 침대까지, 응급 간이 침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로로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고 바로 구급차에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 또 한 명이 다시 탔어요. 동승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겁니다. 동승자는요. 그런데 구급대원이 저렇게 또 설명해주는 과정. 요즘은 구급차 내부에 다 CCTV가 있죠. 저 상황 대체 한밤중에 등산로 입구에 소방대원 그리고 구급대원 다 경찰까지 다 출동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저기서 정말요.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는데 장희영 교수님 대체 왜 한밤중에 저기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했던 걸까요? 한밤중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경찰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바로 불과 2시간여 전에 네. 한 남성이 가족에게, 가족 중에 이제 아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금전적인 문제로 상당히 이제 고생이 많았던 남성이었고 60대 남성입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사라진 것인데 이걸 아유. 발견한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저렇게 수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임방글 변호사님. 근데 어쨌든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던 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들이 정말 아버지 목숨을 살린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아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최초로 신고한 게 이제 아들이고요. 그 신고를 받은 이제 경찰들과 이 아들이 같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색을 하면서 캄캄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이 아버지가 이제 어떤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경찰이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불러봐라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경찰과 같이 가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기척이 나서 아이고. 이제 다행히 발견했다라는 건데 이제 발견된 상태가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1분 1초가 정말 그 다투는 시간이었는데 네. 아마 아들의 신고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정말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곳이요. 오윤성 교수님. 저곳이 유명한 산, 등산으로 유명한 산이 수락산. 수락산 앞서 등산로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경찰, 소방대원, 구급대원 다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등산로 입구에서요. 발견된 곳이 300m나 들어간 곳이에요. 이거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저 시간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아들의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추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꺼졌기 때문에 최종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락산인데 수락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용한 그 119라든지 또는 뭐 순찰차를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끌어모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실 저게 뭐 이렇게 찾아서 다행으로 이제 끝났긴 했습니다만은 한 20여 명 정도 산에 풀어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바로 그 과정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그 저분은 운이 상당히 좋고 네. 또 이제 한번 저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면은 저런 분들은 다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경찰분들의 빠른 대처 그리고 소방대원, 구급대원분들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한 분을 구한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두운 속이라서 후라시 갖고 이렇게 산을 찾는 그런 상황에 막연했습니다. 같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빠 부르라고 했더니 하면서 뭔가 인적 기척이 나요. 고요한 정막 산 속에서 아 저쪽에 있는가 보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자. 그래서 막 올라왔습니다. 막 심폐소생술 가슴을 누르면서 막연히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뭐 다른 뭐 생각이 없더라고요. 막 진짜 우리 경찰분이요. 이 발빠른 대처도 하셨지만요. 정말 순간 기지를 발휘하셨네요. 최명교장 아드님한테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 불러보세요. 심경 변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답할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대답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분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밖에서 한 이유는 가족들한테 자신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그랬을 수도 않아서였거든요.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옆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들한테 본인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이 막혀서 숨이 막힌 상태에서 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앞서 구급차 탔잖아요. 아드님이 같이 타네요 보니까. 아까 휴대전화 들고 있던 분이 아드님이에요. 실려가면서 혹시라도 말할 기운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어이구 내 새끼 미안하다. 이 아빠가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 생각으로 이 각오로 더 열심히 살게라고 아마 각오를 내비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생각으로요. 더 이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우신조입니다. 두 번째 사는 삶 정말 이제는 열심히 가족분들과 열심히 사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